네, 안녕하십니까.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오늘 방송, 이제 트럼프 2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대중 정책을 보일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맞춰서 갈지, 이어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곳에 미국 법무부가 아주 강한 모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스팔트 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또 추워지는 것 같아요. 많이 춥습니다. 저도 입도 얼고 막 발도 너무 시렸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우리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신념 하나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신 걸로 핫팩도 잘 마련하고 피켓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할 날이 얼마 안 남았고요. 최근에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서 당연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한국에 어떤 역할을 주문할지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미국도 미국의 일이 바쁜데 과연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같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같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도와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역할을 주문하게 됩니다. 즉 강제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그런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트럼프 2기가 어떤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짜로 그 발에 맞춰서 갈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집행하게 될지 그것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죠. 여러 가지로 요소를 찾아보면 진짜 이 방송을 몇 시간에도 모자랄 거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과연 중국 이 대중 규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트럼프와 그의 보좌진들 이 아주 강력한 반중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할 건데 이게 어떤 압박이냐면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압박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Pressure on countries like Korea and Japan and European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 이제 pressure라는 게 이제 압박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은 뭐냐? 강력한 대중 정책입니다. 즉 진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트럼프의 정책에 반하면 오히려 더 두드러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이든처럼 트럼프는 유약한 대통령이 아니죠. 하는 일은 정확하게 하고요. 또 그것을 어기면 완전히 응징하는 완전 상남자형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걸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바로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방부를 포함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선거 부정을 주장하고 응징하려고 했던 FBI 국장으로 앉혀진 캐시 파텔이나 또 CIA 국장이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수장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러한 트럼프의 색깔을 잘 띠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국의 어떤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강력한 반중 인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한미군 전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한미군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좀 그 대북적인 대북을 방어하는 그런 존재로 많이 인식을 해왔는데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새로운 그 전 장관이 나와서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냥 어떤 분이냐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 2기의 행정부의 국방부의 정책 차관으로 지명이 된 사람이에요. 엘브리지 콜비라고 하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트럼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중국에 대응하도록 재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말을 했지만 주한미군에 있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냐면 오히려 북한을 넘어서 중국까지도 견제할 수 있는, 즉 주한미군의 힘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왜 관세를 부과하냐 하면 중국이 제조업으로 싼 걸로 이제 미국에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캐나다랑 멕시코를 이용했는데 그 수단을 지금 한국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반중 루트를 타야만 이러한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다. 근데 그 역할을 주한미군을 재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긴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크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주한미군 방위비 올린다 해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님에도 불구하고 좀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선거에 대한 걸 조사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의 폭거를 막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력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해리스면 그걸 했겠습니까? 해리스면 했겠어요? 아닙니다.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돼서 우리나라는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 더 발을 맞출 수밖에 없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뭐 개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12월부터 해서 계속 쭉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폭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의회에 어떤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힘겹게 막아내고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선거에 대한 거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드러나고 12월 이후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냐 하면 집중을 해야 하고 이 미국에 있어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트럼프 2기는 바로 한국에 있어서 중국을 더 견제할 수 있는 주한미군을 더불어서 어떤 플랜 그리고 어떤 발걸음을 미국이 요구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에 발맞춰서 가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렇게 뭘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유우파 국민분들 계속해서 뭐 관저 앞이나 광화문이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속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어서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 완전히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 현상금을 역대 최대로 걸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는데요. 제3국에 있어서 국적자가 기소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미국에서, 호주에서, 인도에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뭐 IT 노동자들, 그러니까 북한에 충성하고 있는 IT 노동자들이 미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해외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원한 어떤 혐의도 이제 기소가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제3국 국적자를 기소하는 게 증가한다라는 거는요 정말 지금은 뒤가 없습니다. 뒤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민주당 누구든 진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지금 대북 제재 대북 송금 의혹으로 지금 재판이 있죠. 이화영 같은 사람은 이미 유죄를 받았고, 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은 완전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어요. 이제 북한 사람들은 사실은 완전히 미국으로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네, 무시해버리고 뭐 계속해서 해킹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걸었어요. 500만 달러. 엄청난 거죠. 단순 그냥 계산을 해도 거의 머리 하나당
72억 5천만 원 정도예요. 환율 1,450원으로 해도 72억 5천만 원. 네, 여러분들 진짜 마음 같아선 제가 잡고 싶은데, 네, 이러한 것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미국 법무부가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났고, 심지어 지금 트럼프 취임 전이에요. 트럼프 취임 전이고, 트럼프 취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떤 움직임인지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물론 계속해서 제보하고 있고, 특히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공수처가 그냥 돌아갔을 때 JTBC에서 헬기를 해가지고 국가 1급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서 그거를 방송으로 내보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MBC까지도 그렇게 했고, 사실 뭐 두 방송국 모두 제가 정말 믿지 않는 곳이고, 언론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곳이고, 특히 JTBC 같은 경우는 저희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경멸을 합니다. 그리고 MBC 탄핵 반대 집회에 모인 엄청난 인파를 촬영해놓고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들이 몰렸다, 이렇게 할 때부터 정말 큰 분노를 제가 느꼈는데,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 관저를 어떻게 국가 기밀 시설을 찍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방송이라 치고 그냥 적국에 다 보라고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외신에 제보를 했고요. BBC, 폭스뉴스, 미국의 보수 언론이죠. 폭스뉴스, 그리고 일본의 NHK, 뭐 이런 곳, CNBC 많이 제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저 앞에 오시면 외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라이브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 외신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뭐 미국 쪽에 국방부나 좀 정보를 다루는 곳에도 제보를 제가 좀 했고요. 또 항공청 이런 데도 제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홍콩을 지배하려고 했던 중국의 어떤 소나기에서 우리가 지금 홍콩 방한 2년 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정신 차렸지만 국민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죠. 저는 그런 노력을 이제 후방에서나 전방에서나 이렇게 앞서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아무튼 그냥 미국에서 계속 이런 법무부 장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무부 부장관이 잔혹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정부는 IT 종사자들에게 취업을 하고 미국에서 민감한 정보를 훔치고 있고 돈을 빼돌리도록 지시한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법무부가 움직이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죠.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해야 되고, 지금 트럼프의 취임이 1월 20일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뒤부터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지금도 미국의 힘이 세고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바이든은 뭐 이렇게 중국을 좀 견제하는 정책을 좀 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만한 대통령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유약한 대통령이었고, 임기 내내 치매 논란 이런 걸로 시달렸고, 거의 뭐 뒤에서 뭐 오바마, 힐러리 이런 사람들이 뭐 조종했다 싶을 정도로 막 말이 많았던 대통령이 바로 바이든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땅끝처럼 밀고 나갈 거고요. 저는 가장 기대되는 것들, 그리고 CPEC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보수주의 행사에서 트럼프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렸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도와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저는 희망회로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움직임에 있어서 발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효과를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국제적인 시각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 트럼프 2기는요 완전히 강력한 대중 정책으로 옮길 것이고, 미국 법무부가 그 발걸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도
외무부도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 및 원격 근무지에서 일하는 북한 IT 노동자들 있잖아요. IT 노동자들. 이 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북한 사람인 거예요. 북한 사람. 죄송해요. 북한 사람인데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근무를 하고 그 돈을 어디다 보내냐? 결국 북한에 보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북한 IT 인력들이 그러니까 거의 막 대부분 많은 기업들의 위장 취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라고 지금 미국 법무부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이거를 속냐면 진짜 다른 나라라고 해서 속여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은 뭐 정확한 정보나 서류까지 다 있으니까 낚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과 호주, 미국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냐면 기업들에게 여기서 만약 IT 노동자가 위장 취업한 거에 걸렸다 하면 너네 제재 위반이야. UN 제재 위반이야. 라고 해서 그 기업에다가 또 엄청나게 그 징벌을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 계속해서 호주나 영국 이런 데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고급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소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해커들 있잖아요. 해커. 여러분 북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해커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나라 그 코인 있잖아요. 가상화폐. 거기서 지갑에서 막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그 업비트라고 하는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가 털리기도 했었던 빗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이런 실력자들이에요. 실력자들. 우리가 이 실력자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나라는 완전한가라고 했을 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무조건 발맞춰서 가야 된다. 무조건 발맞춰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IT 기업의 특징이 뭡니까? IT 기업의 특징이 뭐예요? 원격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재택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IT 기업에 많이 침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원격 근무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얘들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미국의 그 전문 IT 인력보다는 업무 능력이 부족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상 통화를 꺼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100% 원격 근무만 되는 직책에 지원을 하고 업무 능력이 좀 평균 이하고 이런 특징을 일관적으로 포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노트북을 좀 받으려고 하고 이런 원격 관리 도구를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미국 법무부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 라는 거를 좀 시사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거 우리가 아니죠. 사실 좌파들은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잡힐 나라가 한국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당연히 공작을 하겠죠. 미국도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북한 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먼저 하겠어요? 미국이 뚫기 어려우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렵겠어요? 미국이 훨씬 어렵죠.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항상 이 국제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도 아침 일찍 이렇게 영상을 해놓고 올려놓고 제가 주로 한 6시 반쯤 정도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올려놓고 저는 거의 이제 아스팔트에 나가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최대한 그렇게 방송 마치고 무조건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밤에 이렇게 너무 추운데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최대한 아침에도 이게 예약해놓고 나가지만 밤새 있고 싶어요. 사실은 밤새 있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저희 2030 제가 조직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청년들과 같이 가거든요. 최근에는 34명 이렇게 더 늘어나서 같이 보냈고, 다음 또 집회 이렇게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남성연대 배인규 대표님도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그라운드C 김성원 대표님도 계속해서 나와 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거의 뭐 겁박을 하고 있어요. 이 보수 유튜버들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바라는 게 많죠. 그럼에도 정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냅시다. 일론 머스크의 시사인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